추천하려면 저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한 3달 있다가 봤나? 150만 원. 사람들한테 여러분 블로그 하세요 얘기하는 게 이런 수익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간 블로그 자체적으로 그 발생하는 광고 수익, 그 약간 들어가 있는 광고를 클릭해서 뭐 내지는 그 연동이 되면은 이제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뭐 상품 리뷰라든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블로그 하세요 얘기하는 게 이런 수익 때문이에요. 사실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많은데 저는 손도 대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이잖아요. 검색했을 때 결과물을 상위에 띄워주는 플랫폼 중 하나예요. 뭐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카페가 나올 수도 있고 블로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블로그가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대부분은 검색을 하고 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유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죠. 근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본적인 애드 포스트는 사람이 들어와서 클릭하거나 보고 뭐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글을 써가지고 제품으로 판매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제휴 마케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체험단. 체험단. 그리고 체험단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원고 제안이 와요. 이거 써보시고 글 잘 써주시면 제가 원고료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인 같은 것도 꽤 많이 했는데요. 추천인요? 네, 가끔 보면 어떤 거 어플이나 이런 거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적립금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쿠폰을 더 주는 게 있어요.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어플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플에서 파는 뭐 하나 살라고 처음에 가입하기 시작하거든요. 미끼 상품. 근데 이걸 살라고 보니까 적립금 준다네? 그럼 이것까지 하면 더 싸겠다 싶어서 네이버에서 무슨 추천인 딱 쳐봐요. 그래서 코드가 딱 있으면 그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싸게 사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유식이 있는데 그 이유식이 어떤 사람이 구매하면 10%가 이렇게 쌍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하면 이 사람도 10%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식 글을 제가 한 여러 개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유식 적립금만 써도 끝이 없어요. 지금 100만 원이 넘어와 있어서 뭐 가끔 이걸로 거기는 이유식만 파는 게 아니라서 뭐 아기 과자 이벤트도 하면서 이웃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은 어디 기부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쌓이니까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천인 같은 걸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 살짝 꿀팁이 있다면 아이디를 쉽게 지으세요. 딱 보고 바로 외워서 딱 쓸 수 있도록. 그러네. 그게 중요하네.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안 해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를 좀 쉽게 지으면 그것도 조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또 각인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근데 이런 이유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참 막 코인 붐이었을 때 코인 생성되면서 뭐 어플이나 뭐 설치하고 회원 가입 유도하고 그 다음에 추천인 유도하는 코인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제가 뭐 말해도 되나요, 코인 이름? 상관없어요. 코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장님이 모델이 이거 나 하나만 추천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코인인데 이게 지금 120코인 주는데 현재 시세로 4,500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낚였던 게 5만 원이 돼야 뽑을 수가 있었어요. 당장 5만 원이 모여야 현금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당장 4,500원 생기는 줄 알고 추천을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뽑으려면 5만 원이 있어야 돼요. 10명이나 더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갖고 한 20분 동안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코인이 많이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제 글이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된 거죠. 그냥 그러고 뭐 나중에 쌓이겠지 하고 나서 한 달 있다 딱 보니까 50만 원이 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하나의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요새 막 팬데믹이라고 막 사람들 다 집에서 시켜 먹고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배달 산업이 엄청 커졌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반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투입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친구를 추천해서 그 친구가 배달을 한 건이라도 완수를 하면
쌍방으로 또 10,000원씩을 주네요. 와. 근데 신랑이 그걸 또 재밌다고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배달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나가서 그 버거킹에서 먹으면서 거기서 이거 배달 어플 켜서 집에 오는 길에 한 건씩 배달하면서 들어올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3건이 배달이 됐어요. 와. 남편하고 데이트를 했으니까 또 기념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추천하려면 저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한 3달 있다가 봤나? 150만 원. 그렇게 쌓여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쿠팡은 그거는 1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고 주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돈이 들어오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한 15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누적 금액이.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하면 그 글은 하나의 가치가, 글 하나 썼는데 150만 원의 가치를 한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함부로 쓸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천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소소한 것도 있는데, 스티커는 제가 제작해서 썼던 게 있어요. 아,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막 되게 스티커 하면은 그 이모티콘처럼 어렵게 막 그림 잘 그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었고, 그 상업용으로 사용돼도 되는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스티커는 귀여운 이모티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이제 2020년도 그쯤 되니까 이제 공정위 문구가 이제 의무화가 됐잖아요. 밑에다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블로거들은 같은 말을 항상 똑같이 쓰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어뷰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지에 심기로 시작했어요. 이미지 하나 놓고 맨 밑에다가 거기다가 이미지로 글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로 글을 넣는 것도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이미지를 읽는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스티커예요. 근데 스티커가 그때 공정위 문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쿠팡도 하고 싶고 제휴 마케팅, 수수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 스티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초반에 이 스티커 뭐야? 딱 눌러보고 이거 나도 사야지 하면서 제가 만든 스티커를 보고 여러 명이 좀 사주셨죠. 그런 것도 그냥 한글로 날림으로 대충 만든 거 치고는 70-80명이 사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사셨네요. 네, 생각보다. 지금은 이쁜 게 많이 나와서 더 이상 팔리진 않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선점하면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공정위 문구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네이버 TV라고 있거든요. 유튜브랑 같은 그런 그쵸. 건데 네. 구독자라든가 뭐 수익으로 이어져야 하는 재생 시간이 좀 더 낮아요. 조건이. 그거는 충분히 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이버에서는 그런 거를 막구독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는 막구독하면 알고리즘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이버는 막구독도 많이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TV에다가 어느 정도 수익 조건을 맞춰놓고, 광고 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영상을 눌러야만 하는 글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네이버 TV는 아기띠 착용법. 궁금하잖아요. 네. 동영상 보고 따라해야지 사진만 보고서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에 광고가 한 3-4초 나와도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누를 때마다 광고 수익이 블로그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네이버 TV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광고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신생아 육아용품이 정말 기간이 짧아요. 한 달 쓰고 버려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다 중고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당근하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짧은 잠깐 사이에 쓰는 거는 광고주들은 이 신생아가 써야 되는 거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신생아가 금방금방 커버리고 신생아인 줄 알고 글을 협찬을 줬더니 이미 컸어 애가.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한 제안서를 살짝 만들었는데 뭐 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육아 글을 제대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육아 글이 노출이 잘 되고 네. 내가 이제 곧 출산이니 이런 제품들을 받고 싶다. 최대한 성의껏 잘 써주겠다. 사실 나는 원고료 받고 쓰는 사람이다. 이런 약간 어필 살짝 하고 내가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 잘 된 것들 링크 싹 걸어가지고 업체한테 싹 돌려가지고 응답 오는 쪽에서 이제 뭐 아기 속삭이 같은 거 막 소아드롭 같은 거 막 4장 이러면 12만 원 막 이러거든요. 아기용품 되게 비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협찬 받아서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쓰고 이제 그런 것들도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저처럼 제안서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막
뭐 세제 한 통 줄 테니까 글 좀 잘 써줘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세제 한 통 받고 글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무시 안 하고 한 통 좀 그렇고 5통 주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너무 대놓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 바쁘고 뭐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데 한 통 가지고 쓰긴 좀 그렇고 한 5통쯤 해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 잘 해서 답변 주세요. 뭐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서 보내면 대부분 블로그 한번 살펴보고 5통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광고주 리스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광고주 리스트는 뭐 일단 내가 제안해서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광고주는 대기업은 안 돼요. 대기업은 죄다 그 광고 기획사가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행사들이 다 하거든요. 또 그 하위에 또 외주 업체들 다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뭐 내가 사장이다 뭐 이런 그런 육아용품들은 대부분 마케팅하는 사람이 회사 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 발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용품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에 이메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육아 엄마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육아용품은 전부 다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에 DM도 좀 날려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네, 그렇게 해서 보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발품을 팔면은 확실히 그냥 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광고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수익을 낸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자기가 블로그로 글을 쓸 자신은 없더래요.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런 센스가 없는 것 같대요. 제가 봤을 때 오래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뭐 소통하고 이런 거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뭐 동네 주변에 있는 상점 아줌마들한테 저한테 한번 일 맡겨주세요. 광고 맡겨주세요. 제가 뭐 블로그를 해서 매출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블로거들한테 쫙 메일이라든가 쪽지 돌려서 여기 한번 와서 체험해보시고 좋은 글도 써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 중간에 중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로그 좀 해봤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역시 빙산의 일각이구나. 정말 블로그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진짜 다양하네요. 네, 그분은 블로그를 이제 이렇게 운영해요. 체험단 모집 블로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거기다 이제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하고 많아서 저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니 인사이트를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휴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리, 아마존, 빅링크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제휴 마케팅 하는 것들. 다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엄청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네. 근데 궁금한 게 다양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광고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네.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좀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한 그 광고 콘텐츠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광고 콘텐츠는 무조건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블로그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지 말고 한 2-3달 정도 블로그에 뭐 일상글도 좋지만 이왕 연습하는 거 키워드 잡아서 글을 쓰시는 걸 한 2-3달 정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2-3달 지났거나 아니면 방문자 수가 한 200 정도, 200-300 정도 나온다 뭐 싶으면 100만 넘어도 사실 2-3달 지났으면 그쯤 됐으면 애드포스트 아까 말씀드린 거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단을 하나씩 신청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매번 그 광고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갓 생성된 블로그는 체험단이 많이 당첨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난 광고만 쓰려고 해도 광고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대로 다 쓰셔도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매일같이 글을 쳐내기도 바쁠 정도로 광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한 2대1 정도? 2대1 정도? 네네. 일상글 2개 광고 하나 정도 쓰면은 큰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비율을 높여서 광고글이 많기도 해요. 어떨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비율이 높아도 괜찮네요. 네네. 글을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해요. 처음부터 광고만 시작해서 광고 글인지 아니면 이 블로그는 정보를 많이 주는 블로그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성 글이 쌓여있는 블로그가 광고를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네, 그 정도는. 그리고 체험단 하는 거는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셔야 글 쓰는 방법도 늘고 가이드라인을 다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 리뷰 글쓰기는 뭐 2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제품 안 와도 글 다 그냥 써요. 이미 가이드만 보고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말씀만 들으면 정말 순탄하게 잘 운영을 해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힘들었던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들이 블로그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불태기라고 하거든요. 권태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불태기는 중간중간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면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채찍질을 당하면서 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거 쓰면 돈인데 이걸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무게가 막 6, 7kg씩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최고의 다이어트는 안 먹는 거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몸무게 빠지면서 속은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첫째 보기만도 너무 힘들고. 근데 글은 받아서 써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점점 못 쓰게 되고 광고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블로그 잘 운영 안 하고 글 써도 요새 좀 대충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게 소문이 났나 봐요. 아마 그들 사이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일주일에 한 편 썼나? 한 편? 많으면 2편 쓰지도 못한 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주, 4주 지나고 나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한 5천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10,000명 정도 됐을 때.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때부터는 다시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고 광고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냥 쳐다도 안 봤던 그런 글들 다 찾아서 제가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서 광고를 다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제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휴지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 원고료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제품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품으로 한두 개 더 얹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해보고 원고료도 제가 생각하는 원고료가 있잖아요. 그거 이해한 것들은 원래 안 쳐다봤는데 그냥 그것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광고주와의 신뢰를 좀 다시 회복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 다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블로그는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놓으면 내가 손을 놔도 그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가 만불이에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을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블로그 조회수가 한 달에 뭐 2,000도 안 되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열심히 글을 쓰고 정보성 글을 또 알차게 쓰고 활동을 계속하면 한 2-3달 후엔 다시 만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불이라면 만 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방문자 수가 10,000명. 네네. 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순 방문자 수가 있고 조회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 방문자 수보다 조회수가 많이 높으면 그 블로그는 조금 괜찮은 블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글을 하나만 보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같이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시리즈가 있으면 밑에다 링크도 달고 막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광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웃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일간 조회수가 어느 정도고 그 정도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협찬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성장하면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웃이 그 원고료에 작용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고료를 지불하는 광고주는 딱 확고해요. 상위에 노출시켜주세요예요. 목적이. 이웃한테 노출시키는 거는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그런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한테 원하는 거는 상위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웃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체험단을 신청할 때는 이웃분들이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어느 정도 리뷰 글에 댓글도 달아주고 체류도 있어주고 하고 조회수도 어느 정도 좀 올려주잖아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추가하면 추가하지 뭐 떠나면 떠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처음에 블로그 생성할 때는 이웃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웃을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서이추가 이제 서로 이웃 추가거든요. 네. 막 누르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추가해주세요. 만들었어요. 추가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블로그에 들어가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개설하자마자 그냥 이웃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글도 어느 정도 만들고 좋은 거는 이제 내 주제와 비슷한, 내 관심사와 비슷한 이웃을 많이 만들면 내가 글을 써도 그분들이 잘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글을 써도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웃 수 늘리겠다고 아무 이웃이나 막 추가를 하면 내가 육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경제 블로그가 와서 궁금하겠어요. 보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공감 딱 누르고 잘 읽었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이웃이라도. 그러면 오히려 약간 품질 저하 이슈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느니만 못한. 그래서 한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다 사실 카더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더라거든요. 이 카더라라는 게 내 경험에 기반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이웃님들 이런 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공지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동안. 오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글 잘 읽어주시고 공감만 누르고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웃 목록에 예전에는 그 글을 들어가지 않아도 겉에서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글 안 보고 하트 이렇게 하면 100명이 좋아요 순식간에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글 쓰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웃은 저는 있으면 좋은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주제가 비슷한 이웃을 좀 하면 이제 체험단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이웃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뭐, 조회수도 이웃으로 인해서도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만큼 이상, 최소 몇 이상,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두세 달 운영해보시고, 애드포스트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 한 1, 200 나오면 한 번씩 신청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알겠습니다. 체험단 사람들이 신청 많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체험단? 네. 체험단 신청 네. 잘 되는 꿀팁? 네. 많이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확률적으로?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좀 광고주와 그 체험단 업체 사이의 그 이해관계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광고주는 체험단이 보유하고 있는 블로거의 수를 봐요. 딱 체험단도 업체가 광고주한테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이런 거거든요. 나 블로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어요. 뭐 이런 식으로. 100명, 네. 200명 말도 안 되지만 훨씬 많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상위 블로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체를 어우를 수 있어야 그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위 블로거한테 그 체험단을 다 밀어주면 밑에 있는 블로거들은 이거 여긴 절대 안 된다고 위에 있는 블로거만 밀어준다고 하고 다 떠나요. 그럼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로거의 수가 확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고루고루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청을 하면.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만큼 제품 체험단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요거 3개 신청하고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신청하면 이 중에 하나는 돼요. 근데 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체험단 사이트를 찾거나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데, 지역은 그 지역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당첨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 카테고리를 자기의 그 블로그 카테고리를 약간 좀 넓게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나가는 방향이랑 너무 생뚱맞으면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잡블로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긴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플루언서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시랭크를 한 분야에서 뭐 쭉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면 잡블로그로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되긴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를테면은 인스타를 해야 되나? 뭐 유튜브를 해야 되나? 블로그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가 사실 지금 다시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인스타는 사진 위주로 간다고 하면 네. 약간 글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부족하잖아요. 요새 인스타도 좀 장문의 글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글은 아무래도 블로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블로그가 작년에 이제 통계 수치를 냈는데 작년에 생성된 블로그가 200만 개예요. 200만 개요? 네네, 굉장히 많죠. 네이버에서만? 네네. 2003년에 새로 오픈한 플랫폼인데 지금 한 18년, 19년 차 됐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개설된 블로그가 한 3천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00만 개가 작년에 생겼으니 이렇게 오래된 플랫폼에 신규 유입자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네. 그거는 블로그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볼만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MZ세대라고 통틀어 얘기하는 게 10대, 20대, 30대. 그쵸. 이 30대까지의 그 비율이 전체 블로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70%나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인스타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10대도 블로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작년보다 더 비율이 높아졌어요. 10대의 비율도. 근데 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그걸 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쓰는 사람이요. 쓰는 사람? 네,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망하거나 뭐 점점 진흥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블로그는 검색에서 즉각적으로 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강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 망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로그가 그렇지 않을 거니까 블로그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는 보물이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육아 기록도 나중에 아이 육아 그 시기에 뭘 했는지 보려면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자기 개발로 운동을 하겠다, 뭐 책을 읽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들도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하게 등록을 해놓고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도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운동기계가 협찬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단백질 쉐이크 막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수익까지 내고 기록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으로는 블로그가 지금 거의 유일무이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블로그 하세요 무조건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네이버 블로거가 알고 보니까 노다지다.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19년 말에서 20년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뭐 여행 갔을 때 사진만 드르륵 올려놓은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 블로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드도 잡고 이렇게 글쓰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블로그로 인한 수익 같은 경우에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노하우를 잘 접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짧은 시간 내에 또 의미 있는, 물론 자기 만족도 될 수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엔잡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혜진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